유튜버들의 이전 투구 이걸 전해드려야 되나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 어제였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공사가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셀프 출석입니다. 먹방 유튜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1위 쯔양을 협박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중에서도 구제혁이라는 유튜버가 어제 제발로 검찰청을 찾아왔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된 쯔양님께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소환조사 일정이 안 잡혔는데 왜 왔죠? 지금 변명하려고 왔나요?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물타기밖에 안 되는데 5,5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쯔양님에 대한 5,500만 원은 쯔양님에게 직접 전달을 하거나 쯔양님께서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공탁을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 쯔양은 뭐고 구제혁은 또 뭐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명, 연예인들 예명처럼 그 채널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준희 씨라고 할게요. 왜 나왔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본 남성이 이준희 씨가 쯔양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유튜브에서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 나는 억울하다, 뭐 쯔양 씨를 협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기 말로는 1년치의 모든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들어있는 그 휴대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소환을 안 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를 한 건 맞는데 이제 사건 배당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냥 누가 수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걸 경찰이 할지 검찰이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과거에 뭐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슈가 크게 됐던 경우에 저렇게 나갔다가도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이렇게 좀 면박 주는 경우를 봤는데 이 저렇게 왜 가는지 사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법적으로만 뭐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갔다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찾아갔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찾아가면 그건 자수입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나중에 형벌에서 감경해줘요. 근데 자진출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해진 것도 없어요. 자진출석도 나와라 그랬는데 자진출석한 것도 아니고 일정도 안 잡혔는데 그냥 간 거잖아요. 예. 그냥 저거는 그냥 검찰 입장에서는 왜 왔어? 이게 여기서 끝입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다. 5,500만 원. 이게 이제 한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저 사람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먼저 돈을 계약금 쪽으로 준 거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을 한 것은 쯔양 측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는 않는데 수동적으로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로서 마땅히 수행을 해야 할 광고 용역 계약이며 나는 현재 그걸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은 잘 뭐 모든 게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5,500만 원을 갖다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500만 원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쯔양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참 말은 정말 잘하네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준희 씨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쯔양 씨 측의 반론도 전해주셔야죠. 그렇죠. 쯔양 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이준희 구제역의 내용하고 다른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금전을 갈취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이준희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준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은 다른 유튜버한테 막아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협박 공갈 없었다고 했지만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고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건데 구제역 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 아, 저 정도 얘기하면 저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협박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런 부탁할 이유는 없다라고 애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제역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이준희 씨가 뭐 줄줄이 걸려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유튜버 구제혁은 협박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입니다. 아이고야. 이외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제혁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이 추가로 병합이 됐습니다. 이 한 방송인이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지난달 14일에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 밖에 협박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인물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라.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에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 코리아가요, 이번 논란에 연루된 몇몇 유튜버에 대해서 수익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만 나와도 돈을 안 주기로 그 돈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렇게 줄줄이 사과 행렬에 나섰다는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쯔양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저는 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 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300만 원을 구제영님으로부터 입금받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찌양님에 대한 아픈 사연과 전후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장난조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모자란 생각과 가벼운 언행으로 찌양님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자 수가 100만을 넘게 되면 월 수익만 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우습게 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뚝 끊겼다. 글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줄줄이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름들이 좀 낯설겠지만 처음에 나갔던 사람은 정국진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구제역을 통해서 300만 원을 받은 게 맞고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었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그랬다라고 사과 방송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카라큘라라는 인물인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쯔양 씨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지금 쯔양 씨 측에서는 앞선 좀 구제역 처음에 오늘 검찰청장에 부르지 않았는데 검찰청에 갔다는 인물하고 또 300만 원 받은 거 인정한 정국진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고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제외는 했답니다. 고소는 안 했지만 여전히 추가 고소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잇따라 사과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도 수사도 강경하게 하겠다고 하지 유튜브에서는 또 다 수익 창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납작 엎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검찰총장이 뭐가 됐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만큼 이거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워낙 또 지금 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누리꾼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 레카들이 그동안에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면에 내세우면서 결국은 이제 목적이 조회수를 갖다가 높이고 구독자를 늘려가지고 금전적 수익을 갖다가 높이려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벌금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는데 벌금 100만 원 그건 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 해당되는 유튜버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참으로 전곡을 찔른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요. 다른 뭐 법적인 처벌보다는 금융치료가 이 사람들한테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갖다가 해서 앞으로 정의를 내세우면서 뒤로 이런 행위를 하는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